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바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2026년 3월 인류의 역사는 다시 한번 중동의 거친 사막과 하늘 위에 피할 수 없는 굵은 직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화약고라고 불리우면서 불안한 균형을 유지해왔던 페르시아만의 시계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 단행한 연합공습이죠. 이른바 장엄한 분노라는 에픽 퓨리, 단순한 군사적 타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신경망을 단번에 끊어놓은 정밀한 외과 수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개전 불과 72시간, 한때 중동의 패권을 자신했던 이란의 보복 능력이 이제 소멸이라는 단어 외에 설명할 길이 없는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미 해군의 거대 요새 아브라함 링컨 항모전단이 파도를 가르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란의 과거의 그 미사일 위협에 몸을 사려 했던 금기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을 직접 사정권에 넣는 위치까지 바짝 다가섰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전진이 아니고 47년간 이어져 왔던 중동의 지정학적인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해묵은 증오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단호한 역사적인 결단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가늠조차 하지 못한 통제불능의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는 전주곡일지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금 불타는 중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전장의 현장 정보부터 해서 공습 이후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여론의 방향들, 그리고 전후 재건 또 에너지의 주도권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국제사회의 기민한 반응까지 입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가 급등에 따른 우리 경제의 필수과제인 가스비 문제 등의 이 거대한 파동이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2026년 3월의 오늘, 그 거대한 흐름의 중심부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침묵을 깬 것은 한밤중의 섬광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일상을 시작하던 평범한 오전,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그 72시간 동안 이란의 하늘에서는 폭탄이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 체제의 근간이 무너졌던 긴박했던 순간들이 한번 정밀하게 복기를 해봅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지난 2월 28일 작전명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택한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어둠이 아닌 이란의 모든 정부 부처와 군 지도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던 오전 9시 4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란의 관료들이 책상 앞에서 서로 다 같이 함께 앉아서 보고를 받고 또 신정체제 심장부가 가장 힘차게 뛰던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4대의 B-2A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영공 심장부를 진입을 했고 또 대낮에 태양을 등지고 레이더망을 유령처럼 통과한 이들의 여러 그 벙커버스터가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공습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케르만샤, 이스파한, 타브리지 등의 이란이 소위 철옹성이라고 자부했던 지하 미사일 기지들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던 시간대에 역설적으로 지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습의 결과는 파멸적이었습니다. 4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해왔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핵심 지도부 49명이 단 하루아침 만에 제거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에 4주 걸릴 것으로 봤던 거대한 장벽을
정밀 타격으로 단번에 무너뜨렸다며 작전의 완전성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격적인 작전 직후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폭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샨 해니티와 마주한 네타냐후 총리는 격앙된 어조로 이번 공습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핵이라고 하는 절대 반지를 손에 쥐고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 평화의 관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두 정상 간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그 서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개전 72시간 만에 이란의 보복 능력이 거의 소멸 직전에 이르렀고 지상으로 미사일을 꺼낼 통로조차 막혀버린 군사적인 마비 상태까지도 지금 접어들게 됐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47년 만에 찾아온 이 거대한 힘의 공백이 중동에게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지, 그리고 이 결단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일지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전 9시 45분에 정밀 타격이 이란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거대한 강철의 파도가 됩니다. 이란의 눈과 귀가 멀어버린 그 바다 위로 미 항모전단이 테헤란을 직접 겨냥하면서 북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항모전단은 해상에서 거의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있게 되는데 지금 이란의 방공망 자체가 다 무너지고 눈과 귀가 지금 이제 완전히 멀어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항모전단을 해상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만큼 전투기를 띄워서 이란의 테헤란 정도까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로 해안가 쪽에서 좀 더 가까이 북상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보다 이란의 깊이 있는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사정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계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도 보니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승전보의 이면에 아군끼리의 뼈아픈 실책도 좀 있었고 또 전후의 이권을 노린 강대국들의 기민한 계산법이 뒤섞이면서 전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중동의 바다와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긴장감이 휩싸여 있고 이 작전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라면 바로 아브라함 링컨 항모의 파격적인 행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항모가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위협적인 300km 사거리의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경계해서 먼바다에서 작전 중이었는데 이제 그 첫날 공습으로 사실상 이 하늘길이 다 무너지게 됐고 그 방공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링컨함이 거침없이 이란의 해안 250km 지점까지 전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헤란이 함재기가 발진한 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정도면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리가 된 것이 되고 이 압도적인 공세의 이면에는 전장에 혼란이 빚어낸 뼈아픈 사고도 한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총성만큼이나 무서운 게 바로 가짜뉴스가 되고 있는데 쿠웨이트 상공에 추락한 미국의 F-15 스트라이크 이글 한 대를 두고 여기에서 이란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승리라면서 지금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떨어진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이란의 방공기지까지는 거리가 한 무려 250km가 됩니다. 서울에서 한 대구까지 가는 거리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현재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로 그 어떤 미사일도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그것도 최첨단의 회피 기동을 하게 되는 미국의 전투기를 맞히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마치 동네 뒷산에서 화살을 쐈는데 서울시청에 있는 관역을 맞췄다라고 주장하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좀 뼈아픈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바로 이 F-15 스트라이크 이글이 추락하게 됐던 것이 이 사고가 실력으로서 뭐 전투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군끼리의 비극적인 실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공습으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던 쿠웨이트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아군인 F-15를 이란의 위협으로 오인해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고 결국 그 비행기, 그 전투기를 타고 있었던 조종사들은 무사히 탈출을 하기는 했지만
이란의 경우는 저거 우리가 맞췄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들이 쏘지도 않은 화살에 맞은 새를 두고 내가 잡았다고 우기는 셈이 되죠. 조종사들은 무사히 탈출했지만 이번 사건은 또 승기를 잡은 연합군에게도 아군 식별이라고 하는 무거운 과제를 지금 남기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조종사들이 사출에 성공을 했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전장의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를 보여주는 대목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 기지가 있는 아랍에미리트 자드 항구가 이란의 자폭 드론에 피격이 되었고 바레인의 미 제5함대 사령부 역시 미사일의 공격으로 시커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최후의 발악과 같은 로켓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정밀 타격으로 베이루트 내에서의 헤즈볼라 지도부를 제거하면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모로 중동이 혼란 가운데 지금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른바 유럽의 가세입니다. 유럽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영푸독, 영국, 프랑스, 독일. 평소에는 신중론을 견지하던 이들이 돌연 동맹국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군사적인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제정치계에서는 좀 냉소적인 분석이 나오는 게 이란의 보복 능력이 지금 거의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보고 확인한 후에 향후의 전후 재건식장이라든지 이란의 막대한 에너지 자원 배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서야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포석만큼이나 크게 들리는 지금 중동은 단순한 전쟁터를 넘어서서 거대한 이권 재편의 현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공습 직후에 팍스뉴스 샨 해니티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작전의 역사적인 맥락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의 죽음을 외쳐왔었다. 그리고 미국을 대사탄, 이스라엘을 소사탄이라고 불렀다. 이 체제가 핵무기를 손에 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며 퀘스천을 던지게 됩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해서도 각별한 신뢰를 표명을 했습니다. 마라라구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보유는 절대 안 된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결단력이 없었다면 이번 작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비판론자들이 우려하는 끝없는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좀 반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95%가 이란 체제가 생산을 해왔었던 거고 그 뿌리가 제거가 되면 중동에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게 되니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네타냐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과의 아브라함 협정 확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위협이라는 공공의 적이 사라진다면 중동의 평화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에서 전장의 포성이 오고 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미 본토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론이라는 이름의 전쟁입니다. 압도적인 군사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게 그들의 선 자리에 따라서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내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일 발표된 CNN과 SSRS의 여론조사 결과가 표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인의 59%가 이번 공습에 반대하고 있고 특히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60%가 완강한 거부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주요 언론사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CNN입니다. CNN의 시각은 전략적인 부재가 낳은 불안한 도박이다라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국민적인 경고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60%가 대통령에게 명확한 계획이 없다라고 한 점을 집중 보도하면서 군사적인 타격이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외교적 또 정치적인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습 이후에 이란이 미국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설문조사의 54%라는 그 응답을 근거로 이번 작전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됐고 오히려 미국인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안보 역효과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수 색채가 강한 뉴욕포스트는 똑같은 동일한 조사를 두고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의 경우는 이게 전체 수치보다 당파적인 분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77%가 이번 작전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 여론의 핵심은 작전의 내용이 아니라 트럼프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역사적인 교훈으로서 여론조사가 국가의 안보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리비아 공습이나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 초기에서도 여론이 늘 요동쳤음을 상기시키면서 설문조사보다 중요한 것은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했다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언론사가 공통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공통의 아킬레스건, 공통분모도 자리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점은 바로 경제적인 파장의 문제입니다. 이란과의 충돌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미국 내의 가스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이미 사실 가스비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론이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민감하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지금 날선 공방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공통분모로 자리하고 있는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빌미로 트럼프의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고 뉴욕포스트조차 에너지 가격의 안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군사적인 승리가 빛이 발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는 우리에게 차가운 질문을 던집니다. 전장의 승리가 명확할 수는 있겠으나 그 승리를 미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민생의 타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그 뉴욕포스트는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어떻든지 일단 가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처럼 막가파로 돌아가는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설문조사 결과보다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 백악관의 입장이라는 것도 뉴욕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한편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민주당 내부 안에서도 친이스라엘 성향의 존 페러먼 의원 등이 반대하면서 민주당 내에서의 균열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미국 내의 여론이 이렇게 수치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이란 내부에서는 생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격보다 더 무서운 것, 체제의 심장부가 멈춰섰다는 공포,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드는 고도의 심리전도 있다는 겁니다. 총성 없는 전장에서 벌어지는 그 이란 체제에서의 마지막 저항과 동요도 한번 이란 내부의 현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타격이 가해진 후에 72시간입니다. 이란의 내부 상황은 한마디로 통제 불능의 마비 상태입니다. 47년간 이란을 지배해왔던 하메네이 체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급히 전면에 나선 알리 라리자니의 첫 일성, 역설적이게도 국민을 향한 위로가 아닌 공포의 경고였습니다.
라리자니는 반정부 활동을 하는 자는 울며 빌 때까지 쳐 죽이겠다는 차마 지도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수준의 폭언을 쏟아냅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모습은 강함의 증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취약성을 드러낸 방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통제력을 가진 정권은 국민을 겁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지도부는 내부의 반란이 외부의 폭격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방 세력과의 한치의 타협이 없는 초강경파로 유명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까지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남아있는 권력층에게는 이거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파멸적인 메시지를 던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지금의 이란 안에서의 이 물리적인 진공 상태를 놓치지 않고 고도의 복합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란의 국영 TV 시스템의 하이제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송이 중단된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AI 기술로서 완벽하게 구현된 페르시아어로 이란 국민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겁니다. Time to rise for freedom. 자유를 위해서 일어날 시간이다라는 것을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니고요. 이란 정권이 그토록 지금 철저하게 통제해 오고 있고 인터넷도 차단하고 정보의 성벽을 지금 철옹성처럼 쌓고 있는 상황 안에서 국민에게 짧은 시간 안에 실시간으로 중계한 사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타격이 육체를 파괴했다면 이 심리전이 체제를 지탱하던 권위라고 하는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란의 거리에는 40년 넘게 이어진 이슬람 신정체제의 억압에 신음하던 그 민중들의 미묘한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폭스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작전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이란 국민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세상이다라고 못 받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태동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산고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짚어본 2026년 3월의 중동. 단순히 지도 위의 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냉전 이후에 가장 공고했던 지정학적인 질서가 통째로 뒤집히는 거대한 리셋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전 9시 45분의 결단을 두고 인류를 핵 위협에서 구한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확실한 미래와 치솟는 가스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또 지지와 비판이 교차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건강한 민주주의적인 자정작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란 체제의 동요, 또 미 항모전단의 북상, 단순한 군사적인 승전보를 넘어서서 야만적인 위협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라는 인류 공통의 질문에 대한 가장 단호한 답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진정한 평화의 관문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가늠치 못한 또 다른 역풍의 시작일지 이제 오롯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파고가 높을수록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닌 차갑고 객관적인 시선일 겁니다. 오늘 전해드렸던 여러 다방면의 입체적인 분석들이 요동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에 단단한 이정표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의 합병의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